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안건, 이거를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최근에 좀 떠들썩하니까 이 같은 결정으로 좀 덮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가안보실은 이제 그간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제약을 받아왔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어떤 군사훈련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자신들이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효력 정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를 더 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고요. 사실상 이게 뭐 국무회의 들어갔을 때는 예상했던 바대로 그대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말이에요,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전면 효력 정지 선포, 지난해 11월이었죠? 아마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북한이 3차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 사망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시행해왔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그리고 감시활동 복원하기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군사 합의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잖아요, 지난해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꺼내봤자 그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 결국은 지적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 이슈,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여러 분노 이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한 꼼수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쇼일 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군사 합의일지언정 지금 윤석열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진짜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보다 더 적대시하는 노골적인 스탠스를 견고히 하겠다, 확실히 하겠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추후 북한의 무력 도발의 빈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우려점이 좀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니까 지금 뭐 여러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보는 보수라는 얘기 도대체 어디 갔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보수는 사실 이 한반도 불안정세를 먹고 사는 집단이었죠. 일본의 극우 집단과 동일하게. 정작 평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 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근현대사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안보를 먼저 생각하고 강화해 왔던 거, 그리고 외교적 평화와 국방력의 어떤 강화를 통해서 군사적 어떤 평화, 외교적 평화와 군사적 평화, 이 양쪽의 어떤 균형점을 맞춰 왔던 것, 늘상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이 앞장서 왔죠. 오히려 보수가 안보 무능이다라는 이슈는 늘상 따라 붙었던 꼬리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그냥 수구 세력이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안보 무능 행위를 넘어서 정말 무식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사실 대선 후보 때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권의 이 모든 나날들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한 안보 상황들을 조성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이런 어떤 군사적 긴장 상태의 위기로 내몰아서 정말 살얼음판을 기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어떤 여러 무능의 이슈를 덮기 위한 정략적 스탠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건데, 이제 윤석열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힘에 의한 평화 도대체 어디로 갔냐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힘에 의한 평화, 뭐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게 또 애초에 상당히 좀 한심하고 후진적 안보 기조기도 합니다. 뭐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평화는 어디로 가냐, 뭐 이 얘기는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압도적 군사력에 대한 확보,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힘에 의한 평화 기반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미 늘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993년에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거의 한 뭐 30여 년의 역사 동안 국방비는 크게 증가를 했지만, 그에 따라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은 또 고도화되고,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이러면서 그 악순환의 연속이 되었던 것인 만큼, 사실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거는 이 군사 갈등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껏 이 보수 정권에서 부족해왔던 그 부족한 외교적 대화에 의한 평화 지향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균형점을 맞추지 않고 무조건적인 군사력에 의한 평화만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실패한 안보 정책을 마치 정말 주술인 것 마냥 전면에 내세워왔던 윤석열 정권인 건데, 이제는 외부의 위협으로 이제 국민의 보호와 어떤 책임 이런 것은 완전히 뒷전이고, 그저 자신의 정치적 한계점,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결국 불안 정세를 키워서 다른 이슈의 어떤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 그 의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경제, 외교, 야 정말이죠.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질 생각인 건지, 정말이지 뭔가 이게 답이 없는 소식의 연속이라고 보고요. 무너지는 안보 속에서 한반도 불바다설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더 키워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국내외 이 금융시장을 무너뜨리는데 또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소식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이 악재가 거듭될지 참 우려스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